안녕하세요. 트리오 바스입니다. 저는 바이올린의 남승혁, 피아노 박수정, 첼로의 신하연입니다. 탄탄한 저음부와 굳건한 지향성을 의미하는 독일어 바스라는 팀명답게 클래식을 바탕으로 대중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팀입니다. 오늘 강의는 실내악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클래식 작곡가의 소개, 그리고 피아노 트리오를 연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실내악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실내악이란 무엇일까요? 실내악이란 2명에서 10명 내외의 인원으로 연주되는 기악합주곡으로 바로크 시대부터 시작되었는데요. 말 그대로 실내에서 소규모로 연주된다는 의미로 실내악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오케스트라와의 차이점은 상대적으로 연주자의 수도 적고 지휘자가 없으며 각 악기가 독립된 성부를 갖는다는 것이에요. 각 악기가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하듯 음악을 이어나가기 때문에 서로 간의 호흡이 매우 중요하고 각 악기의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실내악은 중세시대 궁정에서 연주되었던 귀족들을 위한 음악이었고 16세기부터 기악 합주 음악이 늘어나면서 귀족들은 자신의 저택에 전문 음악가들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당시엔 귀족들의 사교 모임에서 춤을 추는 시간이나 식사 시간의 배경음악 정도로 사용되었지만 고전주의 시대부터는 실내악이 뿌리 깊은 음악의 한 장르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실내악 곡으로 맨델스존의 트리오 1번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 곡은 각 악기의 특징이 잘 드러나고 세 악기가 균형을 이루는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그럼 잠시 감상해 볼까요?
첼로가 저음부로 선율을 리드하고 바이올린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세 악기가 서로 대화하듯 선율을 주고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내악은 악기의 조합, 인원에 따라 다양한 편성으로 나누어집니다. 피아노와 바이올린, 첼로와 피아노처럼 두 개의 악기가 함께 연주하면 듀오, 피아노나 원피아노 포엔즈는 피아노 듀오라고 불립니다. 세 대의 악기 편성은 트리오라 불리는데 저희 팀처럼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의 세 대의 악기는 피아노 3중주라고 하고 현악기로 구성된 현악 3중주, 목관악기로 구성된 목관 3중주가 있어요. 4중주는 콰르텟이라 하며 콰르텟에는 현악기로만 구성된 실내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트링 콰르텟과 피아노,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가 있는 피아노 콰르텟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5중주 퀸텟, 6중주의 잭스텟, 7중주 셉텟, 8중주 악텟, 9중주의 노넷까지 편성이 다양합니다. 이외에 목관 악기만으로도 구성되기도 하고 금관으로만 구성되기도 하고 피아노와 관현악기를 혼합하기도 하는 등 여러 형태로 연주되기도 합니다. 네, 이번 챕터에서는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클래식 작곡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은 최소한 2곡의 음악을 들을 수 있죠. 신부 입장과 동시에 울려 퍼지는 음악, 그리고 마지막에 신랑 신부가 퇴장할 때 나오는 음악입니다. 이 2곡 모두 클래식 작품인데요. 먼저 한 곡을 잠깐 들어볼게요. 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곡이죠? 바로 바그너의 오페라 로헨그린 3막에 나오는 혼배 합창곡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곡은 멘델스존이 17세에 작곡을 시작한 한 여름밤의 꿈의 결혼식의 장면에 나오는 음악입니다. 이 2곡이 결혼식에 쓰이게 된 이유는 19세기 중반의 영국 왕실의 결혼식에서 당시 바그너의 열렬한 팬이었던 빅토리아 공주가 로헨그린에 나오는 혼례 합창곡과 멘델스존의 한여름밤의 꿈에 나오는 축혼 행진곡을 자신의 결혼식에 써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왕실의 결혼식에 그 2곡이 쓰이고 나니 너도 나도 사람들이 결혼식 음악으로 사용하면서 오늘날의 결혼식까지 연주되고 있는 것이에요. 멘델스존과 바그너, 이 두 사람은 쇼팽이나 다른 낭만주의 시대 작곡가에 비하면 생소할 수 있지만 19세기 독일 음악을 이야기할 때 어느 한쪽을 빼버리면 균형이 무너질 정도로 대척점을 이루는 작곡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작곡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멘델스존은 피아니스트이다 지휘자로 부유한 은행가인 아버지 덕분에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음악가였어요. 당시로서는 최고 수준의 지적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11살부터 작곡을 하였고 음악, 미술, 문학 등 다방면에서 뛰어난 엄친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유럽인 기독교인의 무의식 속 공공의 적인 유대인이었어요. 이 때문에 멘델스존의 아버지는 자식들이 차별받지 않고 살아가도록 기독교인으로 개종하였고 실제로 멘델스존은 자신이 유대인이란 사실보다 독일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 독일 음악가였습니다. 멘델스존은 낭만주의 시대 작곡가 중에서도 전통을 중시하였고 많은 기악곡과 관현악곡, 실내악곡들을 남겼습니다. 또 우리가 음악의 아버지로 알고 있는 바흐의 마태순환곡과 또 슈베르트, 베토벤 등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을 재발견해서 그 가치를 세상에 알리고 독일 음악가들이 유럽에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후원한 사람이었어요. 또한 라이프치히 음악원을 설립하고 슈만과 같은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해서 음악 교육에도 힘을 쏟으며 라이프치히를 수준 높은 음악 도시로 만드는 데 힘썼습니다. 멘델스존이 라이프치히에 와서 이 도시를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을 때
라이프치히에서 태어나고 자란 바그너는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멘델스존과는 달리 빚쟁이에게 쫓기고 전 유럽을 방황하며 굴곡진 인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그너는 반유대주의자로 유명했고 독일인에 대한 긍지가 강한 인물이었는데 가장 독일적인 긍지를 심어줄 오페라 작곡과 이론을 정립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바그너는 아름다운 노래와 음악이 중심이 되었던 당시의 오페라에서 벗어나 문학과 음악, 춤, 무대 장치 등이 하나가 된 종합예술을 꿈꿨습니다. 또 바그너는 대본 쓰기와 작곡을 모두 혼자 할 만큼 문학과 철학에도 조예가 깊었고 열정 또한 대단했어요. 그렇게 바그너는 악극 완성에 평생을 바치며 이탈리아 오페라에 대적할 독일 오페라의 세계를 창조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독일어에 어울리는 오페라, 뛰어난 음악성을 지닌 곡들과 문학적인 내용과 시적인 가사, 미술적 아름다움까지 지닌 무대 장치까지 바그너가 꿈꾸던 종합예술인 음악극, 무직 드라마라는 장르가 탄생하게 됩니다. 바그너의 음악극은 근대 오페라의 전환점이 되었고 근대 음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대인 멘델스존과 반유대주의 바그너, 전통을 중시했던 멘델스존과 진보적 성향이 강했던 바그너는 동시대에 살았지만 두 사람은 너무나도 다른 삶과 가치관을 가졌었죠. 게다가 초창기에 고단한 삶을 보낸 바그너는 금수저인 멘델스존이 곱게 보이지 않았어요. 이러한 바그너의 반유대주의와 독일인 우월주의 사상을 후대 아돌프 히틀러가 발견하고 잘 이용하게 됩니다. 히틀러는 바그너의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고 자기의 사상을 펼치는 데 사용했어요. 이렇게 두 작곡가의 물과 기름으로 갈라지는 새로운 운명이 만들어졌어요. 히틀러는 바그너의 음악을 독일인의 우수성을 표상하는 대표적인 예로 우상화한 반면 유대인인 멘델스존의 음악은 무시하고 격하했습니다. 박물관에 있던 멘델스존의 모든 유품과 악보를 불태웠고 라이프치히 시민들이 그를 기념해 세운 동상도 철거했어요. 이렇게 히틀러는 멘델스존과 바그너의 영광과 순환을 생전과 완전 다르게 뒤집어 놓았죠. 네, 이렇게 멘델스존과 바그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물과 기름 같은 두 사람의 곡이 시대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면서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오늘날 결혼식에서 사이좋게 연주되는 것이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클래식 곡들에서 만날 수 있는 작곡가와 또 그의 비하인드 스토리였어요. 자, 그럼 아까 들어보지 못한 멘델스존의 축혼 행진곡을 피아노 트리오로 감상해 보세요. 마지막 곡으로 장기간의 코로나로 지친 여러분께 힐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런던데이 에어라는 곡을 준비했어요. 런던데리의 노래는 원래 북아일랜드의 민요이고요.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의 원곡이기도 합니다. 프리츠 크라이슬러가 편곡한 피아노 트리오로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크라이슬러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오스트리아 출생의 바이올리니스트 겸 작곡가로 연주와 작곡 모두 존경받았던 20세기 대가였습니다. 현악기의 비브라토를 유행시켰으며 연주자로 인기가 너무 많아 대규모 청중들을 위해 콘서트홀, 야외 공연장, 런던의 팔라디움 광장 등에서 연주를 하며 현대의 퍼블릭 콘서트를 유행시킨 사람이 바로 크라이슬러입니다. 그럼 감상해 볼까요?
네, 트리오바스의 마지막 추천곡입니다. 비발디의 사계는 많이 들어보셨죠? 이번에는 피아졸라라는 작곡가의 사계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피아졸라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작곡가이고 올해는 특별히 피아졸라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라 공연계에서도 많이 연주가 되고 있답니다. 피아졸라는 춤곡이었던 탱고를 감상하는 탱고로 탱고 음악을 음악의 한 장르로 끌어올린 인물입니다. 탱고 하면 강렬한 리듬과 애수어린 멜로디를 특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피아노 트리오로 듣는 탱고, 피아졸라가 이야기하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겨울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트리오 바스와 함께하는 진로 탐구 Q&A 시간입니다. 클래식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음악대학의 클래식 기악과 전공을 해야 하는데요. 클래식 기악과에는 크게 피아노과, 관현악과, 성악과가 있습니다. 네, 음대 입시 시험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있습니다. 연주를 담당하는 기악과답게 실기시험의 비중이 더 큰데요. 실기시험은 대학에서 지정해주는 곡으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필기시험에는 음악이론시험과 음악사, 시창청음 시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성적과 수능 성적이 중요한 학교도 있으니 미리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좋겠죠. 또 음악대학에서는 독주와 실내악, 오케스트라 수업을 받으며 연주자로서 필요한 기량을 다듬게 되고 클래식 음악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배우면서 연주자로서의 기량을 쌓게 됩니다. 관현악과는 졸업 후에 오케스트라에 취직해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기도 하며 실내악팀을 꾸려 실내악팀 활동을 하기도 하고 독주자로서의 기량을 뽐내며 독주자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오케스트라에 소속되어 연주 활동을 하게 되면 수많은 연주자들과 함께 웅장한 곡들을 큰 홀에서 연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실내악팀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인원이 적어 각자의 역량이 중요하지만 그만큼 다양한 레파토리로 작은 홀에서부터 큰 홀까지 다양한 연주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독주자로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혼자서 무대를 채워야 하기 때문에 기량이 매우 뛰어나야 하는데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콩쿠르에 도전하며 실력 향상을 위해 힘쓰기도 합니다. 독주자는 보통 피아노 반주와 함께 독주회를 하거나 오케스트라와 함께 협연을 합니다. 그 외에도 뮤지컬 세션에 들어가 뮤지컬 공연을 하거나 음반 제작팀에 들어가 대중음악, 영화음악 등을 녹음하고 제작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음악을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종사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클래식 연주자로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관객들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감동을 선사하는 직업이니만큼 무엇보다 연주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연주자들은 평생 연습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네, 피아노과를 나와서는 독주자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솔로 악기나 성악의 경우에는 무반주 곡을 제외하고서는 반드시 반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주자로서 활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에 종사하여 후학을 양성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있어요. 또 평생 공부를 해야 하는 학문인 만큼 학부를 피아노과로 베이스로 해서 졸업 후에는 피아노 독주자 과정으로 계속 공부를 할 수도 있지만 또 석박사 과정에서 반주과나 지휘과, 오페라 코치 등 더 영역을 넓혀갈 수 있답니다. 네, 요즘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데요. 저희 연주 들어주시고 많이 힘내주세요. 저희 트리오 바스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